안녕하세요. K-웨이브의 박대선입니다. K-웨이브가 뭔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무동력 대양횡단을 2024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대서양횡단이 가능하냐? 조종보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를 저어서 가능하냐? 이게 아마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여러 명이 아니죠. 원래 경련으로 했었고, 그게 최근부터는 경련이 아니고 매년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좀 느리네요. 아,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앞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부터 캐리비안 베이까지 3천 해리를 노를 저어서 하는 게 바로 그 텔리스코 위스키 아틀랜틱 챌린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24년 12월에 전 세계에서 뭐 한 3, 40팀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가려고 하고요. 이 30해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충 뭐 4,800km 정도 되는데 4,800km가 또 어느 정도냐? 서울 부산 거리가 대충 50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을 5번 정도 왕복하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왜 참가를 하느냐? 일단 이 횡단하는데 빨리 하는 사람은 한 달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늦는 사람은 90일이 뭐 엄마하고 아들 20대 아들하고 한 경우는 100일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60일 정도를 보거든요. 60일 동안 극한의 투쟁이죠. 아무것도 없이 물론 뭐 혼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둘이니까 둘이 2시간마다 교대로 노를 저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을 노를 젓는 거죠. 이걸 젓고 나면은 체중이 엄청 빠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론 신체적으로도 챌린지가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2달 동안 아무 도움 없이 물론 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위성 통신 같은 걸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또 옆에 서플라이 보트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위성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선상으로는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는 뭐 우리 같은 경우 둘만 가는 거죠. 이러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아까 K-웨이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K-웨이브는 저희 팀명이에요.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 대양 횡단을 어떻게 여러 나라에서 오잖아요. 주로 서구에서 많이 오는데 어쨌든 코리안 웨이브즈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K 웨이브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한류라는 것도 이거를 한류를 아마 코리안 웨이브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걸 따라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4명 정도가 좋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 추가는 뭐 설령이나 연령 불문하고 정신적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2달 동안 극한적인 투쟁을 자연과의 투쟁이죠. 그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희 팀장은 최욱이고요. 밑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 박대선이고 우리 둘은 뭐 83년도, 84년도에 만났으니까 거의 뭐 40년 됐네요. 학군단 후보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토목적으로 주로 대우건설에서 전무까지 쭉 있었고, 저는 이제 조선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바다에 관련된 쪽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도 하고 해저 케이블 투자를 하기도 하고 위성 이동 통신이 사실 바다에서 필요하거든요. 바다에는 통신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갈 때도 위성 전화로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할 건데 그 관리팀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산학 전공으로 어드미션을 9월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행정학 쪽 공부하고 있고요. 9월 달부터는 수산학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관건은 펀드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대양 횡단을 해야 되니까 보트도 마련해야 되고 참가 등록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뭐 둘만 가는 거긴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보트가 쫓아오거든요. 우리 마라톤 할 때도 보면 항상 선두차하고 후미차가 쫓아다니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가 등록비가 2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1천 유로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팀원 한 명당 1천 유로씩. 우리 같은 경우는 4명이니까 2만 5천 유로가 되겠죠. 토탈하면. 보트도 구입해야 되고 당연히 통신 장비나 구명 장비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구명정을 타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60일 정도 동안의 동결 건조 식량 그리고 물도 뭐 마셔야 되는데 물을 그걸 다 싣고 갈 수는 없고 청수 제조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12만에서 14만 유로를 예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을 목표를 하다 보니까 14만 유로 정도를 생각하는데 지금 환율로 보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뭐 참가지를 왕복 개별 여행 경비나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펀드를 확약받은 거는 5천만 원 정도고요. 대신 이 조건부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축을 하는데 그 신축 기금으로 기부하는 조건. 왜냐하면 보트는 남잖아요. 그 대서양 횡단을 하면 그 매각 대금을 기부한 조건입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남을지 아니면 더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한조정협회나 이런 관련 협회 뭐 거기서 조금 넓혀가지고 스포츠 관련 협회나 선박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 조선 일이잖아요. 저도 뭐 조선 쪽에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만 그쪽이나 뭐 동원 산업인가요? 그 참치로 유명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해양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레저나 여행 이런 업체로 아니면 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 거지 어디를 꼭 뭐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대서양 횡단을 하고 무동력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 그 3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N포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모르겠어요. 20대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60에 가까운 저희가 이제 환갑 내년이 환갑이거든요. 어찌 보면 환갑 기념인데 올해가 환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동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일정 계획은 향해 준비를 우리가 팀 결성을 2월부터 했고 내년 12월에 출발이니까 11월까지 준비를 할 거고요. 할 게 많아요. 소형보트 저 같은 경우는 향해사로 한 3년 정도? 지금 3년 차입니다. 운항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큰 배고 이건 아주 작은 배잖아요. 소형보트는 또 다를 겁니다. 그 학습도 하고 조종하려면 이게 팔을 힘을 좀 써야 되겠죠. 물론 온몸 운동이긴 한데 운동도 하고 통신도 중요하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GPS를 2개를 갖고 갈 겁니다. 원래 있는 거랑 그냥 모바일이랑 핸드헬드로. 근데 그게 맛이 갔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도 부근 그리고 한국이 아니고 그 대서양이잖아요. 그쪽에서의 별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야 이제 밤에 날씨가 좋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그 구명정 안에 낚싯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또 해야 되겠죠.
그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응급처치 훈련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배를 타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제가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좀 있긴 한데 선원들이 불 나면 불도 꺼야 되고 누가 다치면 물론 뭐 전화 위성 전화를 통해서 원격 지시를 받긴 하지만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요. 팀 등록은 올해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다만 펀딩이 지금 2억 정도인데 2억에 한 40%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를 달성하면 앞으로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길 바라지만 조금 늦어지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2024년이 아니고 2025년이나 이렇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펀딩을 해서 어, 조종보트 뭐 이런 것들은 내년 6월경에 살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 있거든요. 1년에 대서양 횡단은 12월에 출발하고 그리고 태평양 횡단도 있어요. 태평양 횡단이 언제쯤 끝나냐면 6월에서 7월쯤 끝나니까 태평양 횡단 끝나고 난 걸 중고 보트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조정 운동은 뭐 짐내지움 같은 데 가면은 로잉 머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물 위에서 하는 거랑 또 바다 위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겠죠. 현지에 가서도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한 달 전에 가려고 그러고요. 최소한 배안에서 2박 3일 정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배안이 아니고 그 인근 출발지 인근의 바다에서 그러니까 카나리아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대회 참가는 12월에 출발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상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직 미정입니다. 어쨌든 12월에 출발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0일에 횡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추가 팀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횡단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기부금 받을 때 약속한 대로 향해 장비하고 조종부트를 팔아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40년이 됐어요, 벌써. 거기에 기금을 기부자 유한에스테아죠. 유한에스테아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상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K-웨이브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